안녕하세요. 샘물 뉴턴 운동법칙 세 번째 문제풀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4번 문제인데요. 쭉 읽어보시고 P가 B를 당기는 힘이 3분의 10mg 나와있고 처음에 정지했다 나와있고 결국에 구하는 거는 Q가 C를 당기는 힘이네요. 큰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럼 제가 표시를 해볼게요. 이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4mg가 되고 그리고 빗면임은 제가 모르는 상황이죠. 빗면임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쓸 수 없지만 얘랑 얘를 더했을 때 4mg랑 같은 값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장력 P가 3분의 10mg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이제 추론을 해볼 건데 B 같은 경우에 박스를 쳐보시면은 B에 작용하는 힘은 몇 개죠? 3개예요. 그쵸? 빗면임과 Q장력과 P장력. 그럼 난 이거 빗면임도 모르고 Q장력도 모르기 때문에 아직 뭔가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A에 한번 박스 쳐보실래요? 그럼 내가 A에 대해서는 아는 게 몇 가지가 있죠? 지금 이거 P장력 알고 있는데 A한테 작용하는 힘은 두 가지예요. 빗면임과 P장력. 근데 지금 A는 정지해 있죠. 그렇기 때문에 A가 받는 전체 힘이 빵이 돼야 되고 따라서 요 빗면임이 3분의 10mg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B의 빗면임은 얘랑 더했을 때 4mg가 돼야 되므로 여기는 3분의 2mg가 빗면임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가 어차피 A랑 B는 빗면과 속도가 동일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빗면임의 차이가 5대1이라는 거는 질량 B가 5대1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라지 M이 5M이라는 것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량이 M인데 빗면임이 3분의 2G라는 거는 빗면 가속도가 이거 M으로 나눠보시면 3분의 2G죠. 그렇기 때문에 빗면 가속도가 3분의 2G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오른쪽으로 옮겨와서 여기다 다 써볼게요. 얘가 5M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래로 작용하는 힘은 5mg 그리고 얘가 작용하는 힘은 mg가 됩니다. 그리고 C 같은 경우에 빗면임은 어떻게 구하면 되죠? 가속도가 3분의 2g라는 걸 알고 있어요. 빗면 가속도가. 그럼 얘의 질량과 곱하시면은 3분의 8mg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자, 전체 힘 어떻게 구하죠?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이렇게 당기는 6mg에다가 3분의 8mg를 빼주시면 되겠죠. 그럼 6mg에다가 3분의 8mg 빼주시면 3분의 10mg가 나오고요. 전체 질량 얼마죠? M, 4M, 5M이기 때문에 10M. 그럼 가속도가 3분의 1 G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가속도가 3분의 1 G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구하는 게 Q가 C를 당기는 힘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내가 가속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C의 알짜힘도 구할 수가 있어요. C의 알짜힘은 얼마죠? 위쪽 방향으로 얘랑 얘 곱하시면은 3분의 4mg가 되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 3분의 4mg는 결과값이잖아요. 알짜힘이기 때문에. 내가 빗면임이 3분의 8mg고 장력이 작용하고 있는데 이 두 힘을 합쳤을 때 3분의 4mg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Q가 빗면임보다 3분의 4mg만큼이 크다는 거니까 얘는 3분의 12mg가 되는 거고 얘가 정답이죠. 그래서 얘 약분해 보시면은 4mg가 나오므로 4mg가 답이 됩니다. 몇 번이었죠? 4mg니까 답은 2번이네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내가 작용하는 힘이 빗면임인지 알짜힘인지 장력인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구분하는 게 중요했던 문제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작년 모평 문제인데 쭉 읽어보시고요. 쭉 읽어보시고 이거 큰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스몰 m과 라지 m이 있죠. 근데 정지한 물체가 여기까지 4V로 왔대요. 이거 라지 m이 스몰 m보다 무거웠다는 의미가 되겠죠. 왜? 내가 이쪽으로 더 강하게 당기기 때문에 가속도가 이렇게 붙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나에서는요 가벼운 쪽으로 힘을 더 해준 거예요. 4분의 1mg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쪽으로 속력이 어떻게 됐어요? 빨라졌죠. 그러면 내가 이쪽에서 작용하는 힘은 라지 mg가 되고 이쪽으로 작용하는 힘은 스몰 mg에다가 이 값을 더한 4분의 5mg가 돼요. 근데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오른쪽으로 가속을 받았다는 거는 라지 mg가 그러니까 4분의 5 스몰 mg보다도 훨씬 더 컸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통해서 제가 이제 식을 만들어 볼 건데 등가속도랑 뉴턴을 섞어서 푸시면 되거든요. 길이가 같다고 나와 있죠. PQ랑 QR의 길이가 같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속력이 여기서 0, 여기서 4V, 그리고 끝에서 5V라는 거 알고 있죠. 그럼 저는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었냐면 3번 공식으로 풀었어요. 왜? 거리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고 각 끝에서 속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3번 공식을 쓰면 가속도의 비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여기서 가속도 비랑 여기서 가속도 비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해볼까요? 어차피 여기도 EAS 들어갈 테고 여기도 EAS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직접 써보면 A1S, A2S. 그럼 얘는 예제곱에서 예제곱 빼시면 16V제곱이 되고, 그리고 이 두 번째 구간은 얘에서 얘 제곱 빼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얘는 9V제곱이고. 그럼 어때요? 우변의 비가 16대 9기 때문에 이 좌변의 A 값도 A1과 A2의 비가 16대 9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가속도 비가 16A, 여기가 9A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거 전체 질량은 어때요? 어차피 전체 질량은 EM 플러스 라지 M, EM 플러스 라지 M이죠. 그럼 전체 질량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 가속도의 비는 누구 때문에 바뀐 거예요? 전체 힘의 비 때문에 바뀐 거죠. 여기서 전체 힘 어떻게 구하죠? 가에서 라지 mg에서 스몰 mg를 빼면 돼요. 그럼 이렇게 묶어서 쓸 수가 있죠. 여기서는 어떻게 구하죠? 얘도 라지 m에서 4분의 5m의 g를 곱한 값을 쓸 수 있습니다. 왜냐면 얘는 여기 mg족 방향으로 얘가 추가됐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어차피 같은 질량으로 나눌 거잖아요. 그 가속도비가 16대 9래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9를 곱하고 여기다가 16을 곱하면 식이 같아지겠네요. 그러면 9 라지 m 마이너스 9 스몰 m은 16 라지 m 마이너스 20 스몰 m이 되니까 넘겨주시면 7 라지 m은 11 스몰 m이 되고, 우리가 구하는 값인 라지 m은 7분의 11 스몰 m이 되겠네요.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방금 푼 거랑 유사한 문제인데, 얘는 EAS로 풀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Q점과 R점에서 등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EV이고 여기서도 EV이기 때문에 그 거리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EAS 공식은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한번 봐볼게요. 처음에 속력이 빵이었고요. 여기서 EV가 됐고 그 EV를 계속 유지해서 간 거예요. 그쵸? 근데 거리가 같대요. 여기 평속은 얼마죠? 평속? EV죠. 계속 EV로 가니까. 여기서 평속은 얼마예요? V죠. 얘네 두 개 더해서 반띵하니까. 거리는 같은데 평균 속력의 비가 1대2라는 거는 시간의 비가 2대1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2t초가 걸렸다면 여기서는 t초가 걸렸다는 거죠. 내가 이제 걸린 시간의 비도 알았기 때문에 자,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끊어지는 순간에 이 실이 Q점에서 여기서 끊어졌다 했잖아요. 그 순간에도 C의 속력은 EV거든요. 그쵸? 근데 내가 이 A가 Q부터 R까지 가는 동안 C는 EV에서 OV가 됐어요. 그쵸? A가 Q에서 R까지 가는 동안 C는 EV에서 OV가 됐다고. 그럼 내가 T초 동안에 C는 EV에서 OV가 된 거야. 그러니까 C는요, T초 동안에 EV에서 OV가 된 거야. 그럼 가속도를 나타내면요, OV에서 EV를 빼면 되니까 이렇게 나와요. 가속도가, C의 가속도가. 그쵸? 근데 이거를 저는 T분의 3V라고 두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냥 3A라고 두겠습니다. 3A. C의 가속도는 얼마? 3A. 얘는 T분의 3V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속도는, C의 가속도는 자기 혼자서 이 빗면을 떨어질 때 가속도기 때문에 빗면 가속도기도 해요. 얘는 빗면 가속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쪽 방향으로 3A이기 때문에 2M에다가 3A를 곱하면 6MA라는 합력을 받겠죠. 그럼 B는 어때요? B는 3A에다가 M이니까 3MA라는 합력을 받을 테고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V에서 계속 EV에서 EV로 일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거는 A랑 B의 힘이 똑같다는 거예요. 따라서 A의 합력도 3mA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쵸? 그러면 내가 처음에는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ET 동안 EV가 움직였죠. 다 묶여있을 때. ET 동안 EV만큼이 증가한 거기 때문에 이 처음 가속도는 그냥 A가 돼요. 왜? ET 동안의 EV니까 T분의 V랑 동일하거든. 그쵸? 근데 내가 이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아까 3mA라고 했고, 그리고 여기로 작용하는 힘 3mA, 그리고 이렇게 작용하는 힘이 6mA예요. 그럼 전체 힘이 얼마야? 얘랑 캔슬되고 얘만 남기 때문에 전체 힘은 6mA예요. 그리고 전체 질량은 얼마죠? 스몰 m, 스몰 em, 그리고 라지 m이니까 3m 플러스 라지 m인데 그때 가속도가 그냥 A라니까? 이렇게? 그쵸? 그럼 이 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라지 m이 3m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건 작년 수능에 나왔던 문제네요. 이 문제도 중간에 실을 끊어주고 있죠. 중간에 실을 끊어주고 있고 내가 A의 질량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델타 F는 M 델타 A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처음에 A, B, C를 F로 쭉 당기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실이 탁 끊어졌어요. 그쵸? 그럼 이 A랑 B는 F가 당기는 힘을 못 받기 때문에 그냥 A의 중력을 받아서 다시 천천히 이렇게 느려질 거야. 가속도를 팡팡팡 왼쪽으로 맞다 보니까. 그럼 내가 처음에 실이 끊어지는 그 순간의 속력을 V라고 하면은 여기서 정지해버린다는 거죠. 근데 C는 어때요? 끊어지는 순간의 V인데 계속 F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C는 점점점 빨라질 거란 말이야. 그쵸? 얘는 같은 시간 동안에 V에서 0이 됐고 얘는 같은 시간 동안에 V에서 더 빨라졌는데 그때 이동거리가 D랑 4D래요. 그럼 내가 같은 시간 동안에 D로 움직였고 같은 시간 동안에 4D로 움직였기 때문에 평균 속도에 비도 1대 4가 된다는 거죠. 평균 속력이. 그럼 여기 더했을 때랑 여기 더했을 때 4배 차이가 나야 되니까 얘가 3V인 거를 바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V, 여기서는 4V죠. 더했을 때. 그래서 이동거리비가 1대 4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지금 질량이 B랑 C의 질량이 M과 3M이래. 여기 질량이 M이고요. 여기 질량이 3M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A의 질량을 구해볼 건데 제가 이 C를 끊으면 제가 전에 강의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C를 끊게 되면은 이 힘의 변화량이 양쪽으로 탁 제거되기 때문에 힘의 변화량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얘가 같을 수밖에 없다고. 그쵸? 근데 가속도 한번 봐볼까요? 가속도? 내가 이때 가속도랑 이때 가속도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A의 가속도 크기는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래요. 그럼 나에서는 어차피 얘네는 아래쪽으로 힘을 받기 때문에 가속도가 이쪽으로 2A가 되는 거고 이 경우에서는 다 같이 올라가고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가속도가 이렇게 A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A랑 B는 한 덩어리로 묶여있죠. 얘네는 가속도가 얼만큼 변했어요? 처음에는 이쪽 방향으로 A였는데 반대 방향으로 2A가 됐으니까 얘네의 가속도는 3A만큼이 변한 거예요. 그쵸? 근데 C 같은 경우는 어떻죠? C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A였어요. 처음에는 A였죠. 그럼 이때는 얼마죠? 이때 얼마가 된 거지, 가속도가? 이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봐보세요. 내가 특정 시간 동안에 V에서 0이 된 거를 2A라고 놔준 거죠. 그러면 얘도 특정 시간 동안에 V만큼 변했을 때가 2A이기 때문에 여긴 2V만큼 변하기 때문에 이 C의 가속도는 4A가 됩니다. V만큼 변하는 게 2A, 2V만큼 변하니까 4A가 된다고. 그럼 C 같은 경우는 오른쪽 방향으로 A만큼 받다가 오른쪽 방향으로 4A만큼을 받는 가속도가 된 거기 때문에 변화량이 똑같이 3A가 돼요. 그쵸? 그러면 내가 F의 변화량도 같은데 장력 때문에 지금 얘까지 동일하죠? 그러면 질량도 어떻다는 거야? 얘랑 얘가 같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C의 질량이 3M이라고 했기 때문에 A랑 B를 더한 질량도 3M이 돼야 돼요. 그럼 지금 B가 M이면 A는 2M인 거를 알아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니은은 틀린 겁니다. 그리고 기억은 맞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 풀어볼 건데요. A가 얼마인지를 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얘 질량이 2M이고 여기 질량이 M이기 때문에 전체 질량은 2Mg, 죄송해요. 전체 힘이 2Mg, 전체 질량은 3M이 됩니다. 걔가 바로 2A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날려주시면 A는
3분의 1g가 나와요. 그쵸? 그럼 내가 여기서도 3분의 1g였다는 거야, 가속도가. 근데 A 질량이 2m이니까 얘는 이쪽으로 2mg를 받고 여기로 F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가에서 전체 힘이 얼마야? F가 2mg보다는 큰 거죠. 그러면 F에서 2mg를 뺀 게 전체 힘이고 전체 질량은 얼마죠? 총 6m이죠. 6m. 그렇게 나눴더니 가속도 얼마가 나온 거예요? 3분의 1g가 나온 거야. 그럼 이거 계산해 보시면 F는 넘겨보시면 4mg가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디귿은 틀린 겁니다. 그럼 답은 1번이네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8번부터는 지식형 문제예요. 그래서 많이 어렵진 않을 테고 좀 가벼운 지식형 문제들이나 아니면 힘의 평형 그런 관련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쭉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어려운 고비는 끝났어요. 자, 이거 휴지 떼는 거 제가 전에 보여드렸죠. 관성이거든요. 관성. 기억 봐볼까요? 관성이고요. 니은도 관성이에요. 근데 디귿은 수영 선수가 물을 밀면 그 물도 수영 선수를 밀어주거든요. 이거 작용 반작용이죠? 답은 3번입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두 친구가 서로를 밀어주고 있는데 이거는 보자마자 답이 1번인 거를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문제가 60kg랑 40kg라는 정보가 나와 있기 때문에 뭐지? 뭐 3대2인가? 2대3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차피 A가 B를 밀어주는 힘과 B가 A를 밀어주는 힘은 작용 반작용인데 작용 반작용은 크기는 반대고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답이 1번이 되는 거죠. 대신에 내가 그럼 얘가 이쪽 방향으로 F로 밀릴 테고 얘도 같은 크기로 F로 밀리겠죠. 근데 질량비가 60하고 40, 그러니까 3대2이기 때문에 질량비가 M이 3대2이기 때문에 가속도랑 곱했을 때 같은 F가 나오기 위해서는 가속도의 비가 2대3이 나와야 된다는 것도 생각을 해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 가속도는 2, 얘 가속도는 3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곱했을 때 힘의 값은 둘 다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상자를 들고서 가고 있는데 기억 볼까요? 지구가 A를 당기는 힘과 B가 A를 떠받치는 힘은 평형관계네요. 우선은 목적어가 일치하죠. A를. 근데 무조건 목적어만 일치한다고 해서 평형관계는 아니고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돼요. A가 받는 힘은 일단 기본적으로 중력을 받겠죠. 자체적으로. 근데 이거 왜 안 떨어져요? A 입장에서는 이 손의 존재를 몰라요. 너무 멀어서. 그럼 B가 자신을 이렇게 떠받쳐준다고 생각하고 있을 테고 그 두 힘의 크기는 같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알짜임이 0이라는, 그러니까 즉 정지해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구가 A를 당기는 이 힘과 B가 A를 받치는 힘은 크기까지 동일하기 때문에 평형관계가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볼까요? 지구가 B를 당기는 힘과 B가 지구, B, B지구, 작용 반작용 맞죠? 그럼 니은 맞고요. 자, 그 다음 디귿. A가 B를 누르는 힘의 크기는 손이 B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랑 같다. A가 B를 누르는 힘의 크기는 그냥 A 자체적인 중력이야. 얘는 A의 중력이라고요. 근데 손이 B를 떠받치는 건 지금 손 위에 뭐가 있어요? 손 위에 B도 있고 A도 있죠. 그럼 손이 B를 떠받치는 거는 손이 느끼기에는 사실 B를 받치고 있지만 A, B를 둘 다 받치는 것처럼 느낄 거라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같지 않습니다. 누가 더 큰 거야? 손이 B를 떠받치는 게 더 큰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서 있네요. 기억에서 A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0이냐고 물어보는데 그렇죠. 결국에 정지해 있다는 거는 모든 방향에서 받는 힘이 빵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 알짜임은 0에다가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평면이 A를 떠받치는 힘과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같냐? 맞을까요? 같을까요? 지금 A 보시면 수평면이 A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이 수평면 입장에서 A를 떠받치는 거는 A도 버텨주고 그 위에 탄 B, 이 사람까지 버텨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A에 작용하는 중력은 A 자체적인 무게만 있기 때문에 이쪽이 더 큰 거죠. 얼만큼 큰지도 알 수가 있어. 수평면이 A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가 A에 작용하는 중력보다 B의 무게만큼이 큰 거예요. 그래서 얘는 틀렸고요. 그 다음 디귿. A가 B를 떠받치는 힘과 B가 A를 누르는 힘은 A, B, BA. 이건 힘의 평형이 아니라 작용 반작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입니다. 얘도 틀렸어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정지에 있대요. 그러면 기억, 보찜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는 빵이다. 계속 풀고 있죠? 맞아요. 그 다음 니은, 소봇 그리고 지봇 작용하는 힘은 작용 반작용 아니에요. 주어 목적어가 도치돼야 됩니다. 그 다음 디귿, 소년이 수평면을 누르는 힘의 크기는 수평면이 소면을 떠받치는 힘, 소수, 수소죠. 이거 작용 반작용이기 때문에 힘의 크기는 같습니다. 따라서 답은 기억 디귿이라 4번이에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질량이 5kg인 물체를 수평한 천장에다가 60으로 눌러주고 있대요. 자, 이거 한번 제가 다 표시를 해볼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50N이라는 중력이 작용해요. 그쵸? 근데 내가 얘를 위쪽으로 60만큼을 밀어주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천장이 없었다면 내가 이 5kg짜리 무게보다 더 크게 눌러주는 거기 때문에, 밀어주는 거기 때문에 위로 가야 돼요. 위로 힘을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천장이 막고 있으면 안 움직이죠.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얘랑 얘 더하면 위쪽으로 10N이죠. 그거를 반대쪽으로 이 천장이 떠받치고 있는 힘이 작용한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 힘의 출처들을 다 알아야 돼요.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고, 얘는 뭐예요? 손이 물체를 미는 힘이고, 얘는 뭐예요? 천장이 물체를 미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 관계를 파악해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기억 볼게요. 작용하는 알짜임은 0 맞고요. 천장이 물체 미는 거 10 맞고요. 그 다음에 손이 물체를 미는 힘과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주어 목적어 도치가 아니기 때문에 작용 반작용 관계는 아닙니다. 따라서 답은 기억, 니은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그 특강 부분에서 해드렸던 거죠. 벽 누르는 거. A를 밀어서 A가 벽에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거래요. 자, A에 작용하는 중력은 0이다. 중력이 작용하기는 해요. mg라는 중력이 작용하지만 위쪽으로 마찰력이 작용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마찰력과 mg 값이 같기 때문에 알짜임이 0인 거지 중력이 0인 건 아니에요. 그럼 얘가 틀린 거죠. 알짜임은 0이다. 자, 그 다음에 디귿, A가 벽, 벽이 A. 맞죠? 주어 목적어 도치. 그렇기 때문에 답은 기억 디귿 A벽, 벽 A. 작용 반작용. 이게 잘못됐죠. 그래서 A에 작용하는 중력이 빵이 아닙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그림을 다시 옆에다가 그려볼게요. 지면이 있고 그 위에 A라는 자석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B가 공중에 떠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럼 얘한테 작용하는 힘들을 제가 표시를 해볼 건데, 우선 기본적으로 B의 자체적인 중력이 있겠죠. 얘는 지구가 B를 당기는 힘이고 그냥 스몰 f라고 써볼게요. 근데 B는 왜 안 떨어져요? 뭐 때문에? A가 B를 자기력으로 자석의 힘으로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는 뭐라 쓸 수 있어? A가 B를 밀어내는 힘도 똑같이 F인 거야. 그러니까 얘랑 얘랑 같아서 정지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A가 B를 밀어주는 힘에 대한 반작용은 B가 A를 밀어주는 힘이죠. 그러면 B가 A를 밀어주는 힘 F만큼이 작용하고요. 그리고 지구도 A를 당길 거냐. 자체적인 중력. 그쵸? 지구가 A를 당겨주는 힘은 그걸 라지 F라고 해볼까요? 얘 중력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러면 나는 이 A가 지금 아래쪽으로 스몰 F랑 라지 F를 둘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얘가 안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 수평면이 위쪽으로 수평면이 A를 밀어주는 힘이 F랑 라지 F를 더한 값만큼을 밀어주고 있다는 거죠. 자, 풀어보겠습니다. 기억. B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빵이다. 맞고요. 수평면이 A를 떠받치는 힘과 A가 수평면을 누르는 힘은 작용 반작용 맞아요. 주어 목적어 도치. 그 다음에 수평면이 A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보다 크다. 맞죠? 봐봐요. 수평면이 A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얼마가 됐어요? 스몰 F랑 라지 F만큼은 더한 거고 A에 작용하는 중력은 그냥 라지 F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내가 정량적으로 얼만큼 큰지도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수평면이 A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A에 작용하는 중력보다 B의 중력만큼이 더 큰 거예요. 왜냐면 내가 얘보다 스몰 F만큼이 더 큰 거잖아요. 그러면 B의 중력만큼이 더 크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A랑 B 사이에 작용하는 자기력만큼 크다 라고 해도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스몰 F만큼이 더 크면 되는 거기 때문에 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 문항 보겠습니다.
똑같은 문제죠? 공중에 떠 있는 거. 그러니까 이 B 대신에 스피커를 놓고 A 대신에 받침대를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볼까? 그냥 얘를 B라고 놔볼까요? 얘를 A라고 놔볼까요? 똑같이? 자, 문제 풀어볼게요. 스피커에 작용하는 R자임은 빵이다. 맞죠? 그 다음에 스피커에 작용하는 중력과 받침대가 스피커에 작용하는 자기력. 중력은 어떻게 치환할 수 있어요? 지구가 스피커를 당기는 힘이죠. 얘는 받침대가 스피커에 작용하는 힘이죠. 그럼 주어 목적어 도치가 안 됐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 책상면이 받침대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그러니까 즉 책상면이 받침대를 밀어주는 힘이니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그거는 지구가 받침대에게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뭐예요? 중력 얘기하는 거죠. 중력. 뭐 얘기하는 거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같지 않죠. 오히려 이 위에 게 더 큰 거라고요. 책상면이 받침대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지구가 받침대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보다 얼만큼 큰 거야? 그러면? 얼만큼? 스몰 f만큼 큰 거니까 얘나 얘를 언급해 주시면 되는 거라고요. 자, 전문항이랑 똑같은 문제인 거예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뭐 매달려 있네요. 그쵸? 얘 아래쪽으로 mg 받아요. 근데 왜 안 떨어져? 위쪽으로 장력도 mg를 받고 있거든. 그럼 이 실 내부에서 장력은 동일하기 때문에 A도 위쪽으로 mg라는 장력을 받아요. 그러면 내가 가만히 서 있을 때는 3mg로 아래를 찍어 누르겠죠. 수평면을. 근데 내가 mg만큼 무게를 덜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A가 바닥면을 눌러주는 거는 2mg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수평면도 A를 얼만큼만 떠받쳐주면 돼요? 이것만큼 누르고 있으니까 이것만큼만 떠받쳐주면 된다는 거지. 자, 기억. B에 작용하는 R자임은 0이다 맞고요. 줄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mg다 맞고요. 그 다음에 수평면이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3mg가 아니라 2mg가 된다고요.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자, 68번 보겠습니다. 쭉 읽어보시고요. 내가 실이 끊어진 이후에 A에 작용하는 가속도가 4m/s 제곱이래요. 그럼 이거 빗면 가속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럼 빗면힘이 얼마였던 거야? 빗면힘이 8N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빗면힘은 여기서도 똑같이 8N이 되겠죠. 근데 내가 가에서 A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렇다는 거는 합력이 빵이라는 거고 아래로 작용하는 빗면힘과 위쪽으로 작용하는 장력의 크기가 8N으로 같았다는 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도 쭉 이어보시면 얘의 장력도 8N이 되겠죠? 내가 B를 8N으로 당겨주는데 저울에 2N이 찍혔다는 거는 B의 자체적인 중력이 10N이었던 거예요. 내가 10N만큼 중력을 받는데 실이 8만큼을 당겨줬기 때문에 가벼워져서 2N만 찍혔다는 거죠. 그럼 이 두 번째 나 상황에서는 더 이상 얘를 들어 올려주는 장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여기 여전히 그냥 그대로 10N이 찍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기억 풀어보겠습니다. 가에서 실이 A를 당기는 힘은 8N이다 맞고요. 가에서 저울이 B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와 지구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 저울이 B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2N이 돼요. 왜냐면 내가 중력이 10N이고 8N만큼 가벼워졌으므로 B가 찍어 내려 누르는 게 2N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저울도 2N으로 받쳐주면 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얘는 2N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구가 B를 당기는 힘은 얼마죠? 이거 중력 얘기하는 거니까 10N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같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에서 측정된 힘의 크기는 10N 맞아요.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자, 거의 다 했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서 해봅시다. (69번) 이것도 어느 정도 계산이 필요한 문제고요. 부분과 전체를 또 잘 분석해야 되는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처음에 얘를 덩어리를 한번 묶어서 봐보세요. 그럼 전체 질량은 4m이고 얘가 합성 가속도죠. 실질적으로 받는 가속도. 뭐에 의해서? 얘는 중력도 받고 F도 받거든요. 그 모든 힘을 합쳐서 가속도를 구해보니까 2분의 1g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AB 덩어리의 합력은 위쪽 방향으로 얘의 질량과 얘를 곱하면 2mg가 돼요. 중력은 얼마예요? 이 전체 덩어리의 중력은 아래쪽으로 4mg가 돼요. 근데 결과값인 합력이 위쪽으로 2mg가 된다고. 그러면 이 F가 얼마로 밀어줬던 거야? 이 F가 6mg로 밀어주면 되는 거야. 내가 중력이 4mg인데 위로 6mg만큼이 밀어주기 때문에 결과값이 2mg가 된 거죠. 그럼 여기서도 6mg가 되겠네요. 근데 내가 궁금한 건 뭐냐면 가나에서 A가 B에게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궁금한 거야. 근데 이거 반대로 풀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A가 B에게 작용하는 거나 B가 A에게 작용하는 거나 동일하다고. 그러면 이 첫 번째 가에서요. 부분을 분석하는 거예요. 부분. B에 한번 박스를 쳐볼게요. 자, 가에서 B, 이게 B거든요. B를 가져온 거야. 여기다가 제가 주변에 박스를 쳐보세요. 이렇게 박스를 쳤죠.
그리고 얘 주변에 누가 있어요? 이렇게 A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내가 위쪽으로 2분의 1G라는 가속도를 받기 때문에 B가 받는 알짜힘은 얼마예요? B가 받는 알짜힘은 위쪽 방향으로 2분의 3mg가 돼요. 좀 지워보시면 이 힘의 크기가 2분의 3mg가 된다고. 근데 얘 자체적인 중력은 얼마예요? B의 자체적인 중력은 아래쪽으로 3mg가 나오죠. 그러면 B가 받는 힘은 총 몇 개야? 2개예요. 뭐? 자체적인 중력을 받고, 근데 결과값이 얘가 됐다는 거는 위로 어떤 힘을 받았다는 거야. 미지의 힘을. 그걸 누가 줬나 살펴보니까 그게 바로 A가 준 힘이라는 거죠. 어차피 B는 이 안쪽 세상밖에 못 보기 때문에 저 F의 존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나를 밀어주는 건 그냥 A가 밀어줬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 F가 있든 뭐가 있든 간에. 그럼 내가 아래로 3mg 작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위쪽으로 2분의 3mg가 작용하려면 이 위로 작용하는, 즉 A가 B를 밀어주는 힘이 2분의 9mg가 돼야 돼요. 자, 나에서는 어떻죠? 나에서는 어떻게 보면 편하냐면요, 얘가 가고 나에서는 이렇게 있고, A 입장에서 살펴보죠. 내가 A가 딱 된 거야. A에 딱 몸속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난 지금 B를 누르고, B가 누르는 거 버티면 되거든요. 근데 B가 나를 얼마로 눌러주고 있죠? 3mg로 눌러주고 있죠. 근데 사실은 근데 A가 느끼는 거는 그 3mg보다 더 무겁게 느껴요. 왜? 뭐 때문에? 이 F가 찍어 눌러주고 있거든요. F가 6mg로 찍어 눌러주고 있다고. 그럼 A가 느끼기에는 B를 버틸 때 얼마로 버텨야 되겠어? 이 3mg랑 6mg만큼을 모두 버텨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버텨야 되는 힘은 9mg가 돼요. 그럼 얘가 우리가 구하는 F 나가 되고 얘가 F 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다음 몇 번이야? 4번이겠네요. 그쵸?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70번. 이것도 이제 박스를 쳐서 풀면 쉽게 풀 수가 있는데, 우선 그 용수철에 대한 성질을 좀 가볍게 말씀을 드리면요, 내가 실 같은 거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 장력이 작용할 때 반드시 이렇게 안쪽으로 작용하거든요. 그쵸? 장력은 실 안쪽으로 이렇게 당겨준단 말이에요. 근데 용수철 같은 경우는 케이스가 두 가지예요. 만약에 내가 용수철을 원래 길이보다 압축을 많이 한 거야. 이렇게 압축을 많이 해놓은 거예요. 원래 길이보다. 그러면 이 용수철은 두 물체를 서로 같은 크기로 밀어내려고 해요. 그리고 반대로 용수철을 원래 길이보다 이렇게 많이 늘려놓는 상황에서는 얘는 안쪽으로 당기려고 해요. 우리가 이거를 왜 그러냐면 용수철은 원래 길이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복원력이라고 부르거든요. 복원력. 이 용수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서 제가 다뤄드리게 될 건데 일단 그냥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분석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AB의 무게는 2N으로 갖고 저울에 측정된 힘의 크기는 3N이래. 그쵸? 아, 이거 어떻게 생각할 수 있죠? 저울에 측정된 힘의 크기는 3N. 근데 얘네가 2N이래. 그러면 한번 써볼게요. 이쪽으로 2, 이쪽으로 2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전체에 박스를 쳐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에 박스를 쳤죠? 그럼 나 이거 2N이고 2N이기 때문에 원래 4N이 찍혔어야 돼요. 근데 3N만 찍혔다는 거는 이 전체 덩어리를 들어주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고, 그게 바로 이 실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실이 작용하는 힘이 1N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구하셨죠? 그 다음에 이 박스를 푼 다음에 A에만 박스를 쳐볼게요. 이렇게 풀어주시고 A에만 박스를 쳐보자는 거야. 자, 박스를 A에만 이렇게 씌워볼게요. 그러면 A가 받는 힘은 몇 개일까요? A가 받는 힘은 총 3개예요. 자, 첫 번째는 실이 A를 당겨주는 힘, 그리고 두 번째는 A 자체적인 중력, 그리고 세 번째는 용수철이 A에게 가하는 힘인데, 근데 우선은 장력과 중력만 고려했을 때는 중력이 더 크죠. 그럼 만약에 장력과 중력 두 개만 존재한다면 A는 아래쪽으로 떨어져야 돼요. 힘을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평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용수철이 A를 위로 올려주고 있다는 거야. 몇 만큼? 1N만큼. 용수철이 A를 1N만큼 밀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문제 풀어볼게요. 기억. 실이 A를 당기는 건 1N이다. 맞아요. 니은. 용수철이 A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A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과 같다. 맞나요? 중력의 방향은 아래인데
용수철이 A에 작용하는 건 위쪽이죠. 보라 색깔.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 디귿. B에 작용하는 중력과 저울이 B에 작용하는 힘은, B에 작용하는 중력은 얼마야? 이거 2예요. 2뉴턴. 근데 저울이 B에 작용하는 힘은 얼마냐? 자, 봐볼까요? 저울이 있죠. 그리고 그 위에 B가 있고 그 위에 용수철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용수철이 위쪽으로 1N만큼을 밀어준다는 거는 내가 이렇게 좌우로 다 작용한다고 했잖아요. 힘이. 그럼 아래쪽으로도 1N으로 밀어주고 있다는 거고, 그럼 B 자체적인 중력도 2N이 존재한다는 거야. 그럼 저울은 얼만큼만 떠받치면 돼요? 저울은 3N만큼 떠받치면 되죠. 근데 이걸 사실 찾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여기서 찾는 건 뭐야? 작용 반작용인지만 물어보기 때문에 B에 작용하는 중력은 지구가 B를 당기는 힘이고 얘는 저울이 B에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그냥 주어 목적어 도치가 안 됐으니까 바로 아니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지. 이런 계산이 굳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2문제 남았어요. 2문제. 이번 강의는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이것도 너무 힘들면 끊었다 가려고 했는데 어차피 뭐 다 끝나가지고 조금만 더 힘내서 2문제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볼까요? B가 A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가가 나에서의 2배래요.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대로 풀어도 돼요. 상황에 따라서. 자, 그림을 좀 다시 그려볼게요. 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죠? 가는 여기 이렇게 3M 그리고 위에 M자리가 올려져 있는 상황에서 F를 눌러주고 있고요. 그리고 나에서는 반대로 부담을 덜어주는 느낌이죠. 여기 3M 여기 M이면 EF를 올려주고 있어요. 자, 근데 그러면 B가 A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라고 했으니까 저는 우리가 누구 입장이 되냐면 B의 입장이 돼볼 거예요. 여기다가 얼굴을 딱 그려줘요. 그럼 내가 느끼기에 나는 누굴 버티면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A를 버텨줘야 돼요. 여기 A를 버텨줘야 돼요. 그럼 mg만큼을 버텨야 되는데 실제로 버티는 양은 mg보다 무거워요, 가벼워요? 무겁죠. F만큼 더 버텨줘야 되기 때문에. 그럼 내가 여기서 B가 A를 버텨주는 힘은 mg에서 F를 더한 값이 돼요. 나에서는 어떻죠? mg는 그대로 버텨줘야 되는데 얘는 오히려 EF를 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좀 편하겠죠. 가벼워. 그나마 편할 거란 말이야. EF를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했을 때 그 힘의 크기가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래. 그럼 나 쪽에다가 2를 곱하시면 같아진다는 거죠. 그럼 넘겨볼까요? 그럼 OF는 mg가 나와요. 그럼 F가 얼마예요? F는 5분의 1mg가 나옵니다. 풀 수 있는 문제 있나요? 있죠? 니은 맞고 기억도 봐볼까요? A에 작용하는 중력, 그러니까 즉 지구가 A를 당기는 힘과 B가 A를 떠받치는 힘은 작용 반작용이 아니죠. 디귿, 수평면이 B를 떠받치는 힘이래. 그럼 이번엔 우리가 누구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야? 수평면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수평면 입장에서는 얘를 떠받치고 얘를 떠받치고 얘까지 받쳐야 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는 4mg에서 F를 더한 만큼을 버텨주면 되고 여기 같은 경우는 4mg에서 그나마 다행히 좀 가벼워요. EF만큼을 뺀 거를 버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대입해볼까요? 5분의 1을? 그럼 여기는 개수만 비교해볼게요. 5분의 1mg 대입하시면 5분의 1하고 4를 더하는 거기 때문에 5분의 21이 나오고 여기는 어때요? 4mg에서 5분의 2mg를 빼는 거기 때문에 5분의 18 5분의 18 그러면 3으로 나눴을 때 7대 6이죠? 그럼 6분의 7배가 맞는 거네요. 따라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보시면은 그림을 좀 다시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판이 달려 있는데 얘가 5kg이래요. 그리고 요 추가 매달려 있는데 그 추는 10kg이래. 그리고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그냥 다른 실과 매달려 있어요. Q. 여기는 P. 근데 정지해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분석할 수가 있냐면 또 박스 치면서 하나씩 따라가는 거야. 지금 내가 얘 아래쪽으로 얼만큼 힘 받죠? 중력과 속도가 10이기 때문에 100N이라는 힘을 받는데 이렇게 박스 쳤을 때 얘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그럼 받는 모든 힘의 합이 빵이 된다는 거고 지금 내가 받는 거 중력과 장력밖에 없으니까 장력도 100N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다 100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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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N이니까 이쪽으로 당겨주는 힘도 100N이 돼요.
그럼 얘 지금 5kg죠. 아래로 중력 받네요. 50N만큼. 이 박스를 어디다 쳐야 돼? 박스를 이번에는 이렇게 쳐야 돼요, 얘한테. 어때요? 얘가 받는 힘 총 몇 개 있죠? 피장력, Q장력, 중력 세 가지 받죠. 근데 지금 피장력이 100이고 중력이 50이야. 그럼 아직까지 위쪽이 더 우세하잖아요? 그걸 누가 끌어주면 되는 거야? 이 Q의 장력이 50만큼을 끌어주면 아래로 50, 50, 위로 100. 따라서 정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나는 상황이 되게 비슷한 상황인데 왼쪽이 좀 다르죠? 여기서 판에 뭐가 달려있어요? 판에 두 물체가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매달려 있네요. 그쵸? 그냥 빠르게 해볼게요. 똑같아요. 여기는 내가 여기로 100만큼 작용하기 때문에 위쪽으로도 100만큼 작용해야 돼요. 정지해 있으려면. 그럼 뚜루루룩 쫓아가서 여기도 100이 되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 물체를 1kg랑 1kg라 했잖아요. 그쵸? 이 전체 물체를 하나의 물체처럼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그럼 얘는 그냥 7kg짜리 물체가 되거든요. 그럼 이 7kg짜리 물체는 아래쪽으로 70N이라는 힘을 받게 돼요. 그럼 나는 이 덩어리에서 위쪽으로 100 받고 아래로 70 받으니까 아래로 30만큼을 더 받으면 되죠. 그럼 Q 장력이 30N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50이었지만. 자, 볼게요. 기억. 가에서 Q가 판에 당기는 힘은 50이다. 맞죠? 니은. P가 판에 당기는 힘의 크기는 가와 나에서의 같다. 같죠? 둘 다 100N으로. 그 다음 디귿. 판이 Q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판이 Q. 근데 이건 Q가 판에 당기는 거라고 봐도 되기 때문에 이 아래쪽 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맞아요. 물어볼 때 얼만큼 큰지도 충분히 물어볼 수가 있다는 거야. 20만큼 크다라고 나와도 맞출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30이고 50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 박스를 쳐서 상자를 씌워서 문제를 분석하는 게 생각보다 유용할 때가 많아요. 나중에는 이렇게 상자를 그리지 않고도 머릿속으로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자 치는 거를 연습을 하면서 평형관계 문제 푸는 것까지 학습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르는 건 질문 꼭 주시고요.